친구라고 믿었던 그 사람이 내 동생일지도 모른다고. 그리고 그 증거를 누가 뒤에서 몰래 만졌다고. 이게 지금 장난이냐? 그 한 줄이 이지혁의 하루를 산산이 깨버렸습니다. 종이는 얇았는데요. 얇은 것 치고는 이상하게 손이 저릴 만큼 묵직했어요. 이지혁은 접힌 모서리를 엄지로 천천히 문지르다가 멈췄고 숨을 한 번 길게 들이마셨습니다. 머리는 말이 되냐라고 외치는데 몸은 묘하게 차분했어요. 이상할 정도로요. 지은호는 눈치를 보며 다가와 조용히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선배, 그거 병원 쪽 서류예요? 이지혁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내가 검사한 적은 없어. 근데 내 이름과 생년이 찍힌 출력물이 돌아다닌다. 누가 일부러 흔들려고 던졌다는 소리다. 지은호는 한 박자 쉬고 단정히 말했어요. 흔들어 보려는 수인데요. 그래도요, 우리가 흔들릴 필요는 없어요. 정식으로 다시 검사하면 됩니다. 절차대로만 하면 돼요. 이지혁은 비웃음 같은 숨을 내쉬다가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번엔 내가 맨 앞에서 다 확인한다. 봉투도 봉인도 열람도 한 글자도 혼자 안 본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박성재가 들어왔습니다. 박성재는 둘의 낯빛을 훑어보고 바로 직구를 꽂았어요. 우리 집안 문서 정리하다 내 이름을 봤다, 이지혁. 우리 기록에 왜 내 이름이 있어? 이지혁은 눈을 가늘게 뜨고 똑같이 돌려줬습니다. 내 집 기록에 왜 내 이름이 있냐? 그걸 내가 묻고 싶다. 둘 사이 공기가 딱딱하게 굳어갈 때 지은호가 빠르게 두 사람 사이로 섰습니다. 두 분 잠깐만요. 감정부터 올리면 우리가 손해예요. 정식 검사 같이 하시죠. 결과가 나오면 그 다음에 얘기해요. 대신 약속부터 하자고요. 결과를 무기로 쓰지 않겠다고요. 가족이든 직책이든 상대를 누르는데 쓰지 않겠다고요. 정적이 짧게 흘렀고 박성재가 먼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다만 진짜 형제면 지금과는 많이 달라질 거다. 이지혁도 물러서지 않게 억지로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좋지. 나도 감정을 들이밀어서 숨막히게 하진 않는다. 대신 내가 날 경쟁자로만 보지 않으면 좋겠다. 지은호는 마지막으로 못을 박았어요. 폭언 금지, 압박 금지, 언론 플레이 금지예요. 오늘부터요. 일막익명의 문장, 흔들린 기준. 검사 예약을 잡아놓은 날 세 사람의 휴대폰에 동시에 낯선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다. 노린 건 분열이다. 번호는 등록되지 않았고 문장은 썩은 수술칼처럼 짧고 차가웠습니다. 이지혁은 화면을 길게 들여다보다가 입술을 굳혔습니다. 시작부터 누가 판 깔아놨다. 박성재는 짧게 답했어요. 그래서 더 공개적으로 하자. 다 열어놓고. 지은호는 태블릿을 꺼내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접수부터 봉인, 보관, 운송, 입회, 열람까지 제가 전부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가운데 서 있을게요. 접수대에 도착하자마자 담당 직원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잠깐만요. 이전 파일에 손 때려던 흔적이 CCTV에 찍혔습니다. 박성재는 단칼에 잘랐어요. 그건 폐기. 오늘 건 새로. 봉인, 봉투, 일련번호 다 받고. 이지혁은 더 단단히 정리했습니다. 끝날 때까지 한 글자도 혼자 안 본다. 공동 열람으로.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고 세 사람 이름이 동시에 적힌 열람 신청서가 접수됐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대기실 공기는 딱딱했고 의자 시트의 차가움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어요. 지은호가 종이컵을 만지작거리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버티고 계세요? 이지혁은 솔직히 답했습니다. 버티는 거 아니다. 그냥 끝까지 보겠다고 약속한 거다. 내가 옆에 있으니까 할만하다. 지은호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말했다가 삼켰습니다. 저도 옆에 있을게요. 오늘뿐 아니라 내일도요. 바로 그때 박성재가 컵을 탁 내려놓더니 담담하게 끼어들었습니다. 그 말 나도 하고 싶었다. 농담처럼 던졌지만 눈빛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셋 사이 공기가 재차 흔들렸다가 마치 셋 다 약속이나 한 듯 조용히 가라앉았습니다. 밤이 되자 이지혁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상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저 지금 흔들려요. 근데 도망은 안 가요. 이상철은 숨을 길게 내쉰 뒤 한 줄만 건넸어요. 내가 기준이 되라.
휘말고 내가 전화를 끊고 이지혁은 작은 다이어리를 꺼내 적었습니다. 진실이 흔들리면 태도로 버틴다. 손글씨가 조금 떨렸지만 마지막 마침표는 또렷했습니다. 같은 시각 박성재는 박진석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묵직한 응접실 공기, 시계 초침이 지나치게 또렷했어요. 아버지, 정말 만약 이지혁이 제 형이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박진석은 고개를 들지 않고 낮게 답했습니다. 사실 앞에 감정은 나중이다. 내가 받아들일 준비를 해라. 박성재는 웃지도 울지도 못했습니다. 준비 같은 게 어디 있냐라는 말이 목구멍에서 걸렸어요. 대신 짧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이막 봉투가 열리는 날 호칭이 바뀐 순간, 다음 날 오전 봉투가 도착했습니다. 지은호가 절차를 또박또박 확인했어요. 수령자 일치했고요. 봉인 흔적 이상 없고요. 열람은 동시에 진행합니다. 담당자가 칼을 내밀자 지은호가 봉인을 끊었습니다. 종이가 한 번 숨을 쉬듯 갈라졌고 첫 줄, 둘째 줄, 셋째 줄이 차례로 눈에 들어왔습니다. 친자 가능성 99.8%. 방 안 공기가 단번에 내려앉았어요. 누가 움직이지도 않았고 누가 숨을 크게 쉬지도 않았습니다. 아주 짧은 그러나 끝없이 길게 느껴지는 정적이었습니다. 이지혁이 아주 낮게 불렀습니다. 아버지. 낯선 호칭. 그런데 입안에서 그리 낯설지 않게 굴러나왔습니다. 박진석은 입술을 한 번, 두 번 다물었다가 겨우 답했어요. 그래. 박성재는 손가락을 꽉 말고 있다가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럼 형이네. 이지혁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 한 단어가 우정과 경쟁과 가족을 한자리에 세워놓았습니다. 세 단어가 서로를 부딪히며 같은 방 안에서 놓일 자리를 새로 찾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고성이가 들어왔고 봉투의 끝장을 힐끗 보고는 짧게 웃었습니다. 정리됐네. 그럼 이제 다음. 지은호가 눈을 들었습니다. 다음이요? 고성이는 작은 봉투를 꺼내 지은호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내 시간이다. 혼자 있을 때 열어라. 왜 지금이 아니라 나중이에요? 고성이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대답했어요. 이름을 바꾸는 일은 죄다. 그 죄를 사람들 앞에서 또 짓게 할 수는 없지. 그 말은 설명 대신 칼끝처럼 남았습니다. 산막 말하지 못한 고백, 밀리지 않는 기준. 그날 저녁 이지혁과 박성재가 마주 앉았습니다. 같은 방향을 보는데 마음속 계산표는 달랐어요. 박성재가 먼저 말했습니다. 형, 이제부터 다르게 간다. 가족 문제는 우리가 정면으로 해결하고 회사 일은 내가 앞에서 맡겠다. 이지혁은 짧게 답했어요. 좋다. 대신 은호 문제는 내가 기준 정한다. 내 욕심이 사람을 밀치면 거기까진 못 본다. 박성재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알겠다. 둘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이 깔렸고 그 선은 이상하게도 서로를 붙잡아주는 끈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은호는 그 시간 혼자 방에 앉아 봉투를 열었습니다. 종이는 오래돼서 모서리가 얇게 바스러질 것 같았고 첫 줄을 읽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모 고성이. 지은호는 입술을 지그시 물었다가 천천히 놓았습니다. 제가 그분의 딸이었군요. 메모칸에는 짧은 문장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멀어진 건 선택, 다시 부르는 건 책임. 지은호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하다가 결국 휴대폰을 들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제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문자 하나 보내고 나서도 손끝이 오래 떨렸습니다. 그 떨림은 무서움과 안도와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치고 들어와 생긴 떨림이었고 그 모든 걸 단어 몇 개로 정리하기는 어려웠어요. 이럴 때 사람은 그냥 버틴다 말고는 표현할 말이 별로 없었습니다. 사막 또 하나의 손, 이니셜 2글자. 다음날 낮 병원 보안팀에서 보고가 왔습니다. 어젯밤 파일에 다시 접근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IP가 병원 인근 카페로 찍혔습니다. 세 사람은 말이 끝나기도 전에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카페 앞 의자에 앉아있던 청년의 손목에 얇은 흉터가 있었고 CCTV 캡처와 동일했습니다. 이지혁이 낮고 단단하게 물었습니다. 누가 시켰냐? 청년은 한참을 버티다가 결국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발신자 이름 대신 SH라는 이니셜. 박성재는 눈을 좁히고 묻습니다.
그 SH가 누군지 진짜 몰라. 청년은 고개를 저었고 이지혁은 정리했습니다. 경찰에 인계한다. 오늘 자료는 새 봉투, 새 봉인으로 다시 공개한다. 지은호는 직원들에게 요청했어요. 입회자를 늘려주세요. 한 글자도 혼자 안 보겠습니다. 접수부터 이동, 열람까지 전 과정 기록 남겨요. 직원들은 분주히 움직였고 누군가가 또 손을 뻗는다면 이번엔 그 손목의 체온까지 기록될 판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익명 메시지가 또 왔습니다. 오늘 밤 9시 단독 보도 예고. 박성재가 시계를 보고 차분히 지시했어요. 연기시켜. 우리 브리핑을 8시에 잡자. 사실은 우리가 먼저 말한다. 박진석은 짧게 맞장구 쳤습니다. 가정 문제는 우리가 정리한다. 회사는 내가 책임진다. 이상철은 이지혁을 보며 한 줄만 보탰어요. 내가 기준이 되라. 오늘도 내일도. 지은호는 가운데 서겠다고 말했습니다. 누가 누구를 넘는 순간 무너져요. 그래서 제가 가운데 설게요. 규칙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막 공개의 밤 말의 온도. 8시 정각 임시 브리핑 자리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조용한 공간, 플래시도 소리도 과하다 싶을 만큼 얌전했어요. 이지혁은 마이크를 잡지 않았고 대신 지은호를 한번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호가 시작했습니다. 어제와 오늘 솔직히 좋은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도요, 오늘은 사실만 말하려고 합니다. 누가 우리를 흔들려고 했는지, 어떤 절차를 밟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까지 책임질 건지. 과장 없이, 모욕 없이, 숨김 없이요. 짧고 단단한 문장들이 이어졌고 브리핑은 놀랄 만큼 조용히 끝났습니다. 박수도 야유도 없이요. 그 조용함이 사람들의 마음을 더 길게 붙잡았고 말의 온도가 공기 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브리핑을 마치고 나오는 길, 이지혁이 작게 물었습니다. 은호야, 배고프지? 라면 끓여줄까? 지은호는 미소를 보였습니다. 네. 근데요, 반만요. 아직 배가 긴장돼서요. 라면을 반 그릇씩 나눠 먹는 동안 둘은 별 얘기 없이 그릇을 비웠습니다. 그저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와 뜨거운 김만 오갔어요. 치우면서 이지혁이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앞에서 선 지키는 거 계속해도 되냐?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 선 덕분에 덜 무서웠어요. 단어 몇 개가 사람을 살리는 순간이 있고 오늘은 그랬습니다. 문 닫을 시간이 다가오자 박성재가 문턱에 섰습니다. 오늘은 밖에서 기다린다. 내가 부르면 들어올게. 지은호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혁은 짧게 웃고 박성재를 봤습니다. 동생, 오늘 수고했다. 박성재도 웃었습니다. 형, 내일은 내가 앞장선다. 둘은 서로를 형과 동생으로 불렀는데요. 호칭이 관계를 완전히 고치지는 못하지만 방향을 잡아주긴 했습니다. 경쟁과 협력 사이, 사람 마음은 이상하게 그 중간 칸에 오래 서 있습니다. 육막 고백의 자리, 질문의 시간. 다음날 아침 지은호는 카페 문을 열자마자 직원에게 맡기고 바깥 의자에 앉았습니다. 잠시 뒤 고성이가 조용히 왔습니다. 길게 서론을 두지 않았고 지은호가 먼저 물었습니다. 왜 저를 멀리 두셨어요? 고성이는 짧게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때는 그게 살리는 길이라 생각했다. 누굴 살리는 길이었나요? 저였나요? 어른들이었나요? 고성이는 정면을 보았고 드물게 솔직했어요. 어른들이었다. 지은호는 한숨을 길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놓았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제가 제 쪽을 살리겠습니다. 그 말은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고성이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래 지켜봤습니다. 아이가 어른이 되는 눈의 속도를. 그날 오후 이지혁과 박성재가 다시 마주 섰습니다. 이지혁이 먼저 말했어요. 동생이라고 불러도 되냐? 박성재는 웃었습니다. 형이라 불러. 둘은 얼굴을 마주보고 호칭을 또박또박 입에 올렸습니다. 새로운 호칭이 몸에 붙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만 붙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빠르더라고요. 해가 넘어갈 즈음 지은호가 세 사람을 불렀습니다. 오늘은 제가 정리할게요. 새벽에 아기 발목 뒤를 바꿔치기 했던 그날 목적이 뭐였든 그 죄는 어른들 몫입니다. 저는 그 장면을 더 이상 제 인생의 중심에 두지 않겠습니다. 대신 오늘부터는 제가 제 이름을 지키겠습니다.
이지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답했습니다. 좋다. 난 내 옆자리로 남는다. 박성재는 다른 말로 덧붙였어요. 필요하면 등 뒤도 맡겨. 말의 방향이 다르지만 결국 같은 자리로 모이고 있었고 그게 셋을 붙들었습니다. 칠막 또 다른 파문, 더 깊은 선. 밤 각자의 방에서 불이 꺼질 무렵 또 하나의 메시지가 동시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밤 9시 단독 보도 예정. 박성재가 시계를 확인하고 차분히 지시했어요. 연기시켜. 8시에 우리가 먼저 말했으니 오늘 10시는 침묵이다. 박진석은 넥타이를 고쳐 매면서 한 줄 덧붙였습니다. 내가 오프닝을 할 필요는 없다. 오늘은 조용히 서 있겠다. 이상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내 마무리도 필요 없다. 오늘은 각자 방에서 잠을 자자. 이상하게도 그 합의가 위로가 됐습니다. 말이 때로는 무기고 침묵이 때로는 약이니까요. 지은호는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먼저 말했다. 내일도 내가 먼저 묻겠다. 누가 내 이름을 흔들어도 내 자리에서 버틴다. 그리고 체크 표시 하나를 붙였어요. 그 작은 체크가 이 집의 내일을 붙잡을 고리처럼 느껴졌습니다. 팔막 이름에 관한 마지막 질문. 다음 날 이지혁이 먼저 문자를 보냈습니다. 은호야, 오늘도 내가 옆에서 본다. 지은호는 바로 답했어요. 네. 근데요, 오늘은 제가 먼저 말할게요. 이지혁은 짧게 보냈습니다. 그래. 내가 먼저. 정우가 조금 지나서 고성희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시간 있으면 보자. 지은호는 카페 뒷문 쪽 작은 테이블에 앉아 고성희를 기다렸습니다. 5분 뒤 고성희가 도착했고 둘은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지은호가 먼저 말했어요. 어제 메모 읽었습니다. 멀어진 건 선택이고 다시 부르는 건 책임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고성희는 조용히 숨을 고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소였다. 최소보다 중요한 건요, 앞으로예요. 맞다. 짧은 문장들이 오갔고 둘 사이에 공백이 생길 때마다 공기는 덜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때 박성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 오늘 저녁에 내부 회의 있다. 그 자리에서 SH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하자. 이지혁은 짧게 대답했어요. 좋다. 다만 증거가 이름을 불러야 한다. 추측으로 사람을 찌르지 않는다. 박성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내 선은 내가 넘지 않는다. 이 말은 서로의 선을 서로가 지킨다는 묵직한 약속이었어요. 구막 내부의 그림자, 외부의 손. 오후 늦게 병원 보안팀에서 추가 로그가 도착했습니다. 두 번째 접근 시도 장비 일련 번호가 재단 사무실 PC 중 하나와 유사. 확증 필요. 지은호는 표정을 바꾸지 않고 절차부터 묻습니다. 확증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보안팀 직원이 답했어요. 물리적 확인과 사용 이력 동기화가 필요합니다.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지혁은 단호히 말했어요. 받아낸다. 법적 절차대로. 박성재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만큼만 본다. 과잉은 안 한다. 그 말은 누군가를 무너뜨리려는 게 아니라 무너지는 걸 막으려는 약속처럼 들렸습니다. 저녁 무렵 작은 회의실에서 세 사람은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지은호가 먼저 말했어요. 오늘은 이름을 부르지 않겠습니다. 다만 절차를 요구하겠습니다. 접근 로그, 봉인 일련 번호, CCTV 원본, 모든 열람 기록.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공개 검증. 이지혁이 짧게 받았습니다. 좋다. 나는 내 옆에 앉아 있겠다. 박성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는 바깥에서 입구를 지키겠다. 아무도 소리치지 못하게. 역할이 분명해졌고 그 분명함이 이상하게 마음을 편하게 했습니다. 신망 말의 끝, 다음의 시작. 밤이 깊어지고 회의실 불이 하나 둘 꺼졌습니다. 복도 끝 유리창 밖으로 도시 불빛이 잔잔하게 흔들렸어요. 그 흔들림을 보며 이지혁은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붙잡는 건 사실이고 지키는 건 사람이다. 휴대폰 화면이 켜졌습니다. 지은호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선배, 오늘도 고맙습니다. 내일은 제가 먼저 묻겠습니다. 이지혁은 화면을 오래 보다가 짧게 답했어요. 그래. 내가 먼저. 나는 내가 서는 자리 바로 옆. 그 시각 박성재는 집으로 돌아가 신발을 벗으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동생이라고 불렀으면 책임도 같이 불러라. 거실 불을 끄면서도 마음속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방이 오히려 결심을 또렷하게 만들더라고요. 고성이는 집무실 한복판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오래된 도장이 찍힌 봉투가 책상 모서리에 얇게 걸려 있었고 그 봉투가 만들어낸 세월의 바람이 방을 한 바퀴 돌아 나온 듯 했어요. 고성이는 아주 오래전에 끝났다고 믿었던 이야기의 잔여물을 조용히 마주했습니다. 멀어진 건 내 선택이었다. 다시 부르는 건 내 책임이다. 그 문장을 머릿속으로 다시 읽었고 그 문장이 오늘의 자신을 묶는 끈이라는 걸 인정했습니다. 에필로그에 닿기 전 질문 하나. 다음 날 오전 병원에서 공문이 나왔습니다. 월요일 10시 공개 검증 진행. 관련자 공동 열람. 지은호는 공문을 프린트의 파일에 꽂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커피 맛이 평소보다 더 쓰게 느껴졌는데요. 이상하게 싫지 않았습니다. 쓰다는 감각이 오늘은 현실 같아서요. 점심쯤 이지혁이 카페로 들렀습니다. 은호야, 밥 먹자. 지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요. 대신 물만요. 물로 버틸 수 있냐? 선배가 옆에 있으면요. 지극히 평범한 말들이 오갔고 그 평범함이 더없이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람이 무너지는 건 거창한 말 한 줄 때문이 아니라 작은 말이 없어서거든요. 오늘은 작은 말이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 때 박성재가 문턱에 섰습니다. 오늘은 보고만 할게. 필요하면 불러. 지은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부탁드려요. 세 사람의 발걸음이 같은 방향으로 정렬되는 느낌이었고 그게 이 집 사람들을 살리고 있었습니다. 밤이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문장을 남겨두겠습니다. 새벽에 아기 발목 뒤를 바꿔치기 했던 그 손은 과연 누구를 지키려는 손이었을까요? 체면이었을까요? 돈이었을까요? 아니면 사랑이었을까요? 내일 월요일 10시에 우리는 그 질문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오늘의 사실을 정리했고 내일의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약속 하나만 더요. 누가 내 이름을 흔들어도 나는 내 자리에서 버티겠습니다. 그 약속을 각자 자기 말투로 마음속에 적었고 각자 손끝으로 체크 표시 하나를 그렸습니다. 그 작은 체크 하나가 생각보다 오래 사람을 붙잡아 주더라고요. 다음 장면이 열릴 때까지요.